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간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닥, 우리가 밟고 다니면서 느끼는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같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내 건축 공간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바닥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자연 위에 인공의 수평면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사지, 산, 들판 뭐 이런 것을 이제 깎아서 평평한 대지로 만들었죠. 그 이유는 중력으로부터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인간은 이족보행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몸이 기울어져서 어쨌든 다리도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평평한 바닥 위를 걷고 싶어 하는 그런 생활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바닥면이 경사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체만 불안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 그러다 보니 현기증, 두통 같은 생리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바닥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접촉되어 있다. 어디를 통해서? 발바닥을 통해서. 그래서 공간 구성 요소 중에서 바닥만큼 우리가 촉감을 크게 느끼는 부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진화해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를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고요. 또 계단과 계단 사이에 또 스키플로어 공간을 만들게 되고 또 지하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지하 1층이지만 대형 건물 같은 경우 지하 2층, 3층 더 깊은 곳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움직이는 바닥도 만들게 됐는데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움직이는 공간을 통해서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진에 보고 계신 것처럼 경사 바닥도 만들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인간이 바닥과 접촉하면서 공간을 느끼는 그런 공간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바닥은 어때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 바닥은 사람이나 가구 등의 하중을 버티면서 외부 자연 환경으로부터 쉽게 망가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안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역을 구획하고 또 장소성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실내건축 디자인에서 말하는 공간의 출발점은 가장 편한 바닥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계획할 때 어찌 보면 평면도 먼저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처럼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고 무엇가요? 바닥이 그리고 사용자에게 기분 좋은 촉감을 제공해서 다양한 이용자의 감성 문화도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뭘로요? 바닥의 디자인을 통해서요. 제가 사진을 6장 준비해 봤는데요. 앞에 첫 번째 보이시는 전통 가옥의 마루, 그리고 현대 주거 공간의 마루. 우리 집도, 저희 집도 거실에 이렇게 우드 플로링이 깔려져 있는데 이 전통 가옥에 깔려져 있는 마루 플로링하고 여기 현대 주거 공간의 우드 플로링하고는 그 질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페리호, 커다란 여객선의 카펫 바닥입니다. 직접 걸어보지 않았는데 약간 폭신폭신할 것 같고 발자국 소리 안 들릴 것 같고 그래서 호텔 복도나 로비에 카펫이 깔려 있는 것은 이렇게 구두 따각따각 거리는 소리 안 들리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품위 공간의 이제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카펫을 깐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통 공간의 다다미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전통과 일본 전통 공간의 바닥을 비교하려고 사진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의 바닥, 또 반대로 우리 전통 공간 방에 한지가 깔려 있어서 콩기름 맥인 매끈매끈한 바닥, 같으면서도 많이 다른 우리 아시아권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빌딩의 로비입니다. 공공시설의 대리석 바닥은 아무래도 청소하기 용이해야 되겠고요.
또 대리석으로 됐다라는 것, 돌로 됐다라는 건 내구성 면에서 튼튼해야 된다, 잘 망가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크게 대리석으로 만들고, 또 석재 보도 바닥입니다. 이렇게 돌 사이사이로 이끼가 이렇게 자란 걸 볼 수 있는데요. 혹은 잔디가 자란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경사로가 이렇게 져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디로 흐르고, 또 빗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용도도 있을 거고요. 또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사색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사람의 중심을 잡으면서 마치 자연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감성을 느끼게끔 표현한 그런 야외의 바닥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바닥은 공간 구성 요소에서 인간이 제일 많이 접촉하는 그런 면이 되겠고요. 그 면을 통해서 공간의 분위기와 환경, 그 다음에 영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바닥은 영역을 만들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만들면서 사용자에게 넓이의 면적의 척도를 인지하게 합니다. 바닥의 위치, 그러니까 바닥의 높낮이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인지시키고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쨌거나 이 바닥은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때 바닥이 가지고 있는 재질은 인간의 행위를 암시하고요. 또 사용자의 행태, 몸의 움직임의 변화를 이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바닥에서는 눕고 싶고, 침대에서는 눕고 싶고, 또 텐션이 있는 바닥에서는 뛰고 싶고, 이런 것처럼 바닥은 우리에게 행태를 변화시킨다. 정리하자면, 바닥은 영역을 만들어서 넓이의 척도를 제공하고요. 또 재질은 그 면적에서 행위를 하는 사람의 변화를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닥의 모양이나 패턴은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암시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바닥 재질의 질감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모임의 정체성까지 성립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 가면 이제 이미지가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재질은, 패턴은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암시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닥의 다양한 레벨차, 그래서 사용자의 행위를 제어하고요.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것처럼 걸터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또 눈높이가 높아지면 위에서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이렇듯 사용자의 행위를 제어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간의 영역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다양한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사용자의 다양한 심리 변화와 감성 변화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바닥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암시하고요. 또 바닥은 높이의 변화를 통해서 심리적인 행위를 제어하고 공간감을 형성시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바닥의 높낮이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렇게 바닥이 평평하면 통과하다가 걸터 앉다가, 그 걸터 앉은 게 서로가 마주보고 걸터 앉으면 머물게 되는 거고요. 또 폭신폭신하거나 또 긴 바닥면이 생기면 눕게 되는 그런 인간의 다양한 행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닥이 가진 큰 역할입니다. 또 낮은 공간과 높은 공간, 높낮이의 차이를 통해서 높낮이가 지위는 아닌데 이렇게 사극에서도 보면 대감마님은 저 대청마루 위에서 하인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의 높낮이를 통해서 특별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만든다든지 지위 관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많이 인간은 평등해졌는데 영화에서나 또 드라마 이런 곳에서 보면 바닥의 높낮이 차이를 통해서 지위 관계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역할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피숍에 가셨을 때 낮은 곳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내가 기분이 왠지 더 대접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 바닥의 높낮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사고까지 바꿀 수 있는 바닥은 매우 중요한 공간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시선의 차이를 만들면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는 높이의 차이를 통해서 지위관계, 상하 관계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같은 높이 차이는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는 명령을 내리는 관계였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집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일본의 괴짜 건축가 소우 후지모토라는 사람이 설계한 집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상하 계층, 뭐 아빠가 무서우면 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가족 간의 서로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걸터 앉았을 때 엄마하고 눈이 마주친다거나 또 아빠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사방이 뻥 뚫려서 있어서 이런 위압감이 들지 않는 그런 관계. 그래서 높낮이를 통해서 시선을 서로 맞추고 또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심리적 변화, 그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라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공간을 계획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우 후지모토 일본 사람이긴 한데요. 괴짜 건축가로 통합니다. 그래서 작은 협소주택들을 많이 설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각이 물론 다 옳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남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공간을 계획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반전의 공간 심리를 찾아내실 수 있었으면 아마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바닥의 패턴입니다. 커다란 로비에 이렇게 물결 무늬의 패턴, 또 복도에 체스판과 같은 이렇게 체크 패턴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딱 접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어떨지. 왼쪽은 아무래도 조금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 조금 자유분방한 느낌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느껴지시고요. 또 반대로 오른쪽은 왠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각형 판을 이렇게 밟고 가야지만 잘했다는 소리 들을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심리까지도 변화시키는 바닥의 색, 바닥의 패턴, 바닥의 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휴게 공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탠드라는 휴게 공간인데요. 그동안 우리 학교의 운동장 옆편에 이렇게 스탠드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계단식으로 된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스탠드는 이렇게 원형으로 표현이 돼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관계가 서로 쳐다보는 관계가 다르지만 이런 그동안에 있던 딱딱한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 공간에서 서로의 관계가 조금 더 유하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율동감도 있고 운동감도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그동안 계단식으로 됐던 것보다는 약간 면적을 조금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인관계를 더 높이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식재 같은 거, 나무 같은 걸 심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슨 사진 같으세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가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는 사각형 모래사장 안에 미끄럼틀이 있고 뭐 그네가 있고 철봉이 있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원들을 큰 원, 작은 원들을 합쳐서 그 영역별로 뭔가를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 바닥이 커다란 잔디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안에 있는 놀이기구 역시나 기존의 틀을 벗어난 미끄럼틀, 철봉, 뭐 그네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된 복합적인 그런 놀이기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딱 봐도 재미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처럼 사각형이 줬던 공간,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빨리빨리 하나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각형과 모듈
규격화된 사각형 모듈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점점 많아지고 또 유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유형의 유기적인 형태의 공간들을 모듈화 시켜서 공간을 계획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치 구름이 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은 벤치인데요. 같은 모양을 이렇게 낮게 처리하니까 벤치가 되고 조금 더 높게 하니까 바 타입의 테이블이 되고 이걸 더 높이니까 그늘막이 되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낮이 같은 형태이지만 높낮이를 달리해서 여기에서 보면 테이블, 바 테이블 그래서 의자의 높이가 높아지고 조금 낮아지고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의 높낮이에 따라서 사람이 겪는 행태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을 때와 이 그늘 밑에 앉아있을 때의 사람의 심리의 변화 그러니까 공간의 높낮이를 통해서 바닥의 높낮이를 통해서 플로어 플랜의 높낮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계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실내 건축 공간 구성 요소 중에서 바닥이 갖는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행위와 촉감, 맨발, 양말을 신었냐, 신발을 신었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바닥의 촉감이 인간의 행위를 결정짓고요. 또 그 사용 기능에 있어서 강도가 어떤지, 내구성이 어떤지, 물은 잘 흡수가 되는지, 반대로 물은 방수가 잘 되는지, 미끄러운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사용 선택,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매우 중요한 기능적 요소가 되겠고요. 또 사용하다 보면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내구성, 마찰성, 오염성, 열에 강한지, 난방이 따뜻하게 유지되는지 하는 유지 관리 기능 차원에서도 공간 바닥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과 기능인데요. 우리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이시나요? 요즘 아파트는 윗집과의 층간 소음, 그래서 바닥이 진동에 의해서 얼마나 소음이 적게 나는지 혹은 많이 나는지, 또 빛과 소리를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빛, 외부로부터 태양빛이 들어와 그게 다 반사되면 우리가 눈부셔서 공간에서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겠죠. 그러면 이 마감재는 내가 빛을 얼마나 잘 흡수해서 눈부심이 얼마나 덜하게 할 건지, 이런 바닥 마감재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와 기능인데요. 바닥의 높낮이를 통해서 또는 바닥의 사용 재료, 제가 여기다가 악세스 플로어, OA 플로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실에 들어갔을 때 텅텅텅 소리가 납니다. 그 밑에 컴퓨터 관련된 전선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PC방 가보시면 PC가 쫙 진열되어 있고 전선들이 다 뒤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칸막이로 전선들을 깨끗이 지나가게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높낮이를 통해서 그 높은 곳 밑에 수납을 만든다든지 벤치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바닥의 높낮이에 따른 용도와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닥,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도면을 그릴 때 평면도를 제일 먼저 그리게 되는데요. 평면도는 어때야 된다라고 누가 저에게 물으면 평면도는 저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평면도만 보고도 무조건 와, 평면도가 예뻐, 평면도가 멋있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면도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그만큼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평면도를 잘 계획해 놓고 다른 것까지 다 생각을 잘 해 놓으시면 이제 경험해 보시겠지만 나머지 인면도, 천정도, 그다음에 투시도까지 다 쉽게 진행이 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은 여기까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